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만에 산에 나와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산행은 올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저 친구들이. 자, 이 친구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노란 망태버섯이에요. 망태버섯. 이 망태버섯을 보면 참 버섯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요 망 좀 보세요. 망. 이 망이 정말 뭐랄까 이게 좀 여성분들 여튼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저기도 있죠. 쟤는 더 크네요. 망태버섯이 벌써 나왔어요. 자, 저기 하얀 백색으로 버섯이 나 있는데요. 친구는 뭔 친구일까요? 자, 이 친구는 흰털 깔때기 버섯이네요. 흰털 깔때기 버섯. 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땅느탈이라고 해서 이 친구를 또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하나 채취를 해볼까요? 자, 버섯 윗면을 보시면 이런 털, 가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작은 친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만 더 자라면 이 가운데 부분이 있죠. 이 버섯 중심 부분이 살짝 들어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테두리 부분은 백색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간혹 이 가운데 부분, 온폭 들어간 부분이 연한 황색 같이 좀 누리끼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버섯 윗면 살을 보시면 상당히 촘촘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버섯 키는 버섯 밑부분에서 여기 갓 밑부분까지는 10c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가 작은 버섯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친구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흰털 깔때기란 이름도 임시명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장마철이 지나고 채취하려고 맘먹으면 정말 끝이 없는 친구예요. 자, 흰털 깔때기 버섯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백색 버섯이 지금 주르륵 났습니다. 자, 이 친구는 흰털 깔때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친구는 굴털이 버섯이네요. 굴털이.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버섯이 또 있어요. 흰우단 버섯이라고 있는데 흰우단 버섯은 지금 나오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쌀이 버섯이 날 때 그때쯤 나와요. 한 8월에서 9월. 이 굴털이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젖버섯이라고, 어차피 이 친구도 젖버섯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예전부터 채취해가지고 드셨던 분들은 참 반가우실 텐데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지방에서는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지역에서는 드시지 않고, 뭐 그런 버섯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야생 버섯들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전부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더덕이 참 실한 더덕이 있네요. 어느 정도 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데치고 뭐 이제 그러면 다 인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능이버섯 같은 것도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독한 친구들이거든요. 더덕이 많아요. 굳이 잘 모르는 버섯, 조금 긴가민가 막 이런 친구들은 그냥 채취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올 때는 또 꾸물꾸물 비가 오더니 해가 떴어요. 지금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하고요. 저 앞에 산뽕나무가 부러졌어요. 산뽕나무가 부러져 가지고요. 자, 산속에는 이렇게 뽕열매가 다 익었어요. 거의. 이런 것은 상당히 맛이 괜찮거든요. 자,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아우, 시고 달고, 시고 달고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면 참나무 썩은 고목이네요. 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산 느타리 버섯입니다. 산 느타리 버섯인데, 우리 연을 잘 보는 그런 느타리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번 채취해 볼게요. 느타리 색감은 약간 짙은 회색에 약간 반질거린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일반 느타리보다는 약간 백색에 더 가깝다 그런 느낌이고, 버섯 뒤에 살을 보시면 회백색의 이런 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식용 버섯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독성에 대해서 뭐 주의하실 건 없는데요. 얘하고는 이제 틀리지만 얘보다 등치가 아주 큰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참부채 버섯이라고, 아이들 손바닥만한 거. 이제 그런 버섯이 있는데, 이제 그 참부채 버섯하고 흡사한 화경 버섯이 있거든요. 화경 버섯. 그래서 항상 이런 산느타리나 참부채 버섯 이런 류의 버섯을 채취하실 때는 꼭 화경 버섯이 아닌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낮은 야산에는 뭐 화경 버섯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좀 자라는 위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약간 더 백색에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회백색을 가진 친구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요, 딱 그 냄새에 그 우리 쉽게 먹을 수 있는 느타리 버섯 냄새 있죠.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거든요. 뭐 냄새로 뭐 독버섯, 식용버섯 뭐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한찌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채취하고요. 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좀싸리 버섯이에요. 좀싸리 버섯. 죽은 침엽수 고목에 곧잘 보이는 친구예요. 이제 겉보기에는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제 식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데쳐서 며칠 이제 울려서 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 먹고 예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배탈 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친구들,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침엽수 고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좀싸리 버섯은, 그냥, 무시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꽃송이가 보였으면 반가웠을 텐데요. 이렇게 좀싸리 버섯만, 많이 보입니다. 꽃송이 버섯이나 또는 산삼이나 보일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다녀봤는데요. 아쉽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